집에 있는 관절약 싹 다 버리세요. 이 가루 한 스푼이면 두 발로 뛰어다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넘게 정형외과 전문의로 일해온 낭만 닥터비입니다. 뼈관절 분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형외과 가지 마세요. 단돈 1,000원짜리 들깨가루 한 스푼이면 평생 두 발로 걸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1세 이순희 할머니께서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겨우 걸어오시던 할머니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할머니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3년 동안 주사만 17번 맞았어요. 돈도 600만 원 넘게 썼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할머니 안아달라 하면 무릎이 펴지지 않아서 어제는 손주 앞에서 울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무슨 대답이 돌아왔을까요? 나이 탓이니까 더 주사 맞으세요. 늘 듣던 말이었습니다. 저도 56세 때 한꺼번에 12가지 약을 먹고 하루아침에 응급실에 실려간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의사 말도 같았죠. 나이 탓이니 포기하세요. 저는 분노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저는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을 걸고 3년 동안 무려 수천만 원을 들여 1000번에 가까운 실험을 해봤습니다. 제 몸에 연속혈 당 측정기를 차고 수십 차례 혈액 검사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몸 상태를 기록했지요. 그렇게 찾아낸 것이 있습니다. 50만 원짜리 관절 주사보다 무려 320배나 효과가 좋은 천연 관절 윤활제였습니다. 2달 뒤 이순희 할머니는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선생님, 무릎이 정말 좋아졌어요. 지팡이 없이 지리산까지 다녀왔어요. 손주를 안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시장에서 1,000원에 살 수 있는 들깨가루 한 스푼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왜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걸까요? 돈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은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데 그중 80%는 이 들깨가루 한 스푼만으로도 증상이 크게 호전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병원비 걱정과 통증 스트레스가 사라질 것입니다.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혹시 지금 무릎이 아프신 분이 계시면 댓글에 일 남겨주세요. 자, 그럼 이순희 할머니의 무릎을 되살린 1,000원짜리 비밀, 들깨가루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처음 제게 오셨을 때 저는 할머니 무릎을 직접 만져봤습니다. 무릎이 뜨겁게 달아오른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무릎 관절 뼈 사이에는 연골이라는 보호 쿠션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몸속 염증이 쌓이면 이 연골이 녹슬어 갈아지고 마는 것이죠. 녹슨 쇠가 부서지듯 염증이 연골을 갉아먹으면 쿠션이 사라져 뼈끼리 부딪히면서 심한 통증이 생깁니다. 병원에서는 그저 주사로 염증을 일시적으로 억제할 뿐 근본 원인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이순희 할머니가 3년 동안 17번이나 주사를 맞아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해결책은 따로 있었죠. 근본 원인은 무릎 속 염증이었습니다. 염증만 잡으면 연골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은퇴 후 3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며 성분 분석을 100번 넘게 의뢰했고 수천만 원을 들여도 괜찮으니 염증을 없애줄 천연 성분을 찾기 위해 발품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7명이 무릎이 아프다고 하는데 그중 80%가 염증 때문이라고요. 이순희 할머니께 알려드린 것은 바로 들깨가루였습니다. 네, 믿기시나요? 재래시장에서 1,000원에 사는 들깨가루가 50만 원짜리 관절약보다 320배나 효과가 좋다니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1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공인기관에 분석을 맡겨봤더니 들깨 속에는 오메가-3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었습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속 염증을 녹여내는 천연 소화제 같은 물질이에요. 식물성 오메가-3 중에서는 단연 들깨가 1등입니다. 제가 직접 실험도 했습니다. 제 몸에 연속혈 당 측정기를 차고 들깨가루를 매일 한 스푼씩 먹었어요. 2주마다 혈액 검사를 했더니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무릎에서 떠오르던 열이 점점 가라앉기 시작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딱딱하게 굳어있던 무릎이 훨씬 부드러워졌고 계단을 내려갈 때 저리 타던 통증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보고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박 선생님, 염증 수치가 20대 정상인 수준으로 내려왔네요. 무슨 약 드셨나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들깨가루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들깨가루만 먹는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기 때문에 효과를 못 보는 것입니다. 이순희 할머니도 처음에는 효과를 보지 못하셨는데 알고 보니 들깨가루를 끓는 물에 타서 드셨더군요. 끓는 물에 타면 말 그대로 독이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냉장고에 보관하셨다는데 그것도 독이 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4가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들깨가루는 50만 원짜리 관절약보다 못한 효과밖에 못 냅니다. 특히 3번째 원칙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걸 모르면 들깨가루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첫째 실수, 들깨가루를 뜨거운 물에 타서 드시는 겁니다. 들깨 속의 오메가-3 성분은 열에 매우 약해서 60도 이상 가열하면 대부분 파괴됩니다. 제가 실험해봤더니 끓는 물에 탄 들깨가루는 오메가-3 성분이 무려 80%나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1,000원짜리 가루가 200원짜리가 되는 셈이지요. 반면 손으로 만졌을 때
따끈따끈할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탄 들깨가루는 오메가-3 성분이 거의 100%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들깨가루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셔야 합니다. 손가락을 물에 담갔을 때 따뜻하다 싶으면 딱 좋습니다. 뜨거운 느낌이 나면 이미 60도가 넘은 것이니 피하세요. 경남 창원에 사시는 68세 김영철 할아버지 사례도 들어보죠. 얼마 전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할아버지께서 한 말씀 하시더군요. 선생님, TV에서 들깨가루 무릎에 좋다고 하길래 한 달 동안 먹었는데 하나도 효과가 없어요. 이거 사기 아닙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드셨길래요? 할아버지께서 대답하셨어요. 매일 아침에 펄펄 끓는 물에 타서 먹었지요. 따끈하게 먹어야 좋을 것 같아서. 아, 그게 문제였습니다. 할아버지, 그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끓는 물에 타면 성분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 미지근한 물에 드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더니 결국 따뜻한 물에 갈아 먹기 시작했어요. 한 달 뒤 할아버지께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신기합니다. 무릎이 아프지 않아요. 손주랑 놀이터에서 공 차다가 쪼그려 앉았다 일어났는데도 통증이 없더라고요. 물 온도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더군요. 같은 들깨가루인데 물 온도만 바꿨는데도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셨죠? 그러면 정확히 몇 도 정도가 좋은 온도일까요? 40도에서 50도 사이입니다. 숫자로 말하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목욕물보다 조금 미지근한 정도예요. 집에 온도계가 없으시다면 손가락으로 확인하세요. 손을 물에 넣었을 때 따스하다고 느껴지면 딱 맞습니다. 절대 뜨겁다고 느껴지면 안 돼요. 뜨거우면 이미 60도가 넘은 겁니다. 끓는 물만 문제가 아닙니다. 뜨거운 국물에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역시 똑같이 잘못된 방법이에요. 오메가-3 성분이 다 죽어버립니다. 부산에 사시는 73세 박순자 할머니도 저한테 전화 주셨습니다. 선생님, 2달 동안 들깨가루 먹었는데 효과가 없어요. 매일 아침 뜨끈한 된장국에 들깨가루 한 숟갈씩 넣어 먹었거든요. 제가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그게 문제예요. 된장국은 보통 80도 넘게 끓거든요. 성분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된장국을 드시고 나서 미지근한 물에 따로 타서 드세요. 할머니는 그대로 방법을 바꾸셨고 한 달 뒤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어제 시장 다녀왔는데 계단을 오를 때 전에는 손도 못 잡았는데 이제는 안 잡아도 무릎이 아프지 않더라고요. 말씀대로 하니까 효과가 확실히 좋네요. 여러분, 물 온도만 바꿨을 뿐인데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셋째 실수는 들깨가루를 상온에 보관하는 겁니다. 들깨가루는 공기에 닿으면 하루 만에 산패돼요. 마치 우유가 상온에 하루만 두면 상하듯이 들깨가루도 금세 상해버립니다. 상한 들깨가루를 먹으면 몸에 소용없는 것을 넘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상한 기름은 과산화물이 되어 간세포를 공격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실험했어요. 상온에 일주일 둔 들깨가루를 성분 분석한 결과 오메가-3 함량은 반으로 줄고 대신 톡성 물질인 과산화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들깨가루는 반드시 냉동실에 보관해야 합니다. 냉장실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냉동실에 넣으면 오메가-3 성분이 6개월 동안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꺼내서 얼음처럼 언 상태에서 바로 미지근한 물에 타면 됩니다. 들깨가루는 얼어도 가루 상태라 따로 끓이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실수입니다만 아마 더 무서운 실수예요. 식사 직후에 들깨가루를 드시는 겁니다. 우리 몸은 음식 소화로 바쁠 때 들깨가루 성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제가 실험했더니 식사 직후에 섭취하면 오메가-3 흡수율이 3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식사 전에 공복에 먹으면 90% 넘게 흡수됐어요. 3배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들깨가루는 꼭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기 30분 전에 드셔야 합니다. 전라남도 광주에 사시는 70세 정미숙 할머니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할머니께서 한 달째 들깨가루를 드셨다면서도 효과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미지근한 물에 타서 냉동포간에 드셨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언제 드셨어요? 할머니가 대답하셨죠. 아침 식사하고 나서요. 배부를 때 먹어야 체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바로 알았습니다. 할머니, 그게 문제예요. 식사 후에 드시면 흡수가 안 됩니다. 공복에 드셔야 효과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을 마시고 30분 기다렸다가 들깨가루를 드세요. 할머니께서는 빈속에 먹으면 속 쓰리지 않나요? 라고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들깨가루는 오히려 기름 성분이라 위를 보호해줍니다. 걱정 마시고 공복에 드세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하시다가 말씀대로 하셨고 한 달 뒤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믿기지 않아요. 무릎이 좋아졌어요. 어제는 동네 뒷산을 올랐어요. 3년 만이에요. 사실 3달 넘게 아무 효과 못 봤는데 드시는 시간을 바꿨더니 딱 한 달 만에 이렇게 변하다니요. 라고 하셨어요. 같은 들깨가루인데 단지 복용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럼 언제 먹어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을 마십니다. 30분 기다렸다가 들깨가루를 한 스푼 드세요. 그리고 다시 30분 뒤에 아침 식사를 하면 됩니다. 복용 후 바로 식사하면 흡수가 낮아지니까 순서를 꼭 지켜야 합니다.
혹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먹어야 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차이가 흡수율에서 3배의 차이를 만들어요. 쉽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세요. 바로 물 한 컵을 드세요. 30분 기다렸다가 들깨가루를 드시고 다시 30분 후에 아침을 드시면 됩니다. 순서만 지키면 됩니다. 추가로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들깨가루를 드실 때 꿀을 반 스푼 정도 함께 넣어 드시면 효과가 2배로 좋아집니다. 꿀 속 당분이 오메가-3 성분을 우리 관절까지 빠르게 운반해 주거든요. 마치 택배 차량이 물건을 신속하게 배달하듯이 말이죠. 경기도 의정부에 사시는 67세 이종수 할아버지께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물으셨어요. 선생님, 그러면 꿀 대신 설탕이나 올리고당은 어떻습니까? 꿀은 비싸잖아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설탕은 절대 안 돼요. 설탕은 염증을 오히려 키울 뿐입니다. 꿀만 쓰세요. 별다른 꿀도 아니고 동네 마트에 파는 일반 꿀이면 충분합니다. 할아버지는 제 말대로 하셨어요. 아침 공복에 들깨가루 한 스푼과 꿀 반 스푼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셨습니다. 한 달 반 뒤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손주와 놀이터에서 배를 밀어주는 사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자도 보내셨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무릎 때문에 손주 놀이터도 못 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매일 나갑니다. 쪼그려 앉아 그네도 밀어줍니다. 꿀을 넣으니 효과가 정말 빨리 나타나네요. 정말 뿌듯했죠, 여러분. 들깨가루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먹는 시간과 방법을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 대신 올리고당을 쓰세요. 꿀은 당분이 많아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까요. 올리고당도 비슷하게 오메가-3을 관절까지 운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효과는 꿀과 비슷합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방법대로 하시니 훨씬 효과가 좋아졌을 겁니다. 들깨가루를 아침 공복에 꿀 반 스푼과 함께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세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치명적인 많은 분들이 놓치는 첫 번째 실수가 있습니다. 마트에서 들깨가루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마트가 제일 편리하니까 주로 거기서 사시는데 사실 마트 제품은 절대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서 35년간 일하면서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트에 진열된 들깨가루 대부분은 이미 3개월 이상 지난 겁니다. 심하면 6개월 이상 지난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들깨가루는 잘 안 팔리거든요. 오래 보관하다가 순차적으로 매대에 내놓는 겁니다. 들깨가루는 맷돌에서 내린 후 2주만 지나도 오메가-3 성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한 달 지나면 30%밖에 남지 않고 3달 지나면 거의 0에 가까워요. 실제로 저는 실험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들깨가루 10개를 구입해 공인기관에 성분 분석을 맡겼더니 무려 8개 제품의 오메가-3 함량이 1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1,000원짜리가 사실상 100원짜리 가치밖에 안 되는 셈이었죠. 반면에 전통시장 방학시장에서 당일간 들깨가루는 오메가-3 성분이 100% 살아있었습니다. 무려 1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들깨가루는 어디서 사야 할까요? 정답은 전통시장의 방앗간에서 당일간 것을 사야 합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72세 최병철 할아버지도 저와 통화 중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전부 알려드린 대로 미지근한 물에 타서 먹고 냉동 보관하고 아침 공복에 드셨답니다. 그런데 2달 먹었는데도 효과가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여쭤봤죠. 할아버지, 들깨가루 어디서 사셨습니까?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저는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샀어요. 거기가 제일 깨끗하고 믿을만 하잖아요. 유통기한도 6개월이나 남아있었는데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문제입니다. 유통기한이 6개월 남았다는 건 오히려 오래된 상품이라는 뜻이에요. 이미 맷돌을 간 지 오래되었죠. 성분이 거의 다 날아간 상태입니다. 할아버지가 화를 내셨습니다. 그럼 대형마트가 장난치는 겁니까? 유통기한도 표시돼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유통기한은 상하지 않는 기간이지 성분이 살아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들깨가루는 맷돌에서 내린 후 2주 안에 드셔야 해요. 할아버지는 처음에 믿기지 않으셨지만 제가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집 근처 전통시장에 가보세요. 방학시장에 방학동 방앗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들깨 500지를 사서 사장님 앞에서 바로 갈아달라고 하세요. 그게 진짜입니다.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시다가 정말 방앗간에 가셨습니다. 방앗간 사장님에게 들깨 500지 갈아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사장님이 들깨를 윙소리를 내며 갈기 시작했고 고소한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놀라셨어요. 어머, 이 냄새가 진짜였구나. 마트에서 산 건 냄새도 별로 없었는데.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당장 당일간 들깨가루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할아버지께서 다시 연락하셨어요. 선생님, 미쳤어요. 무릎이 정말 좋아졌어요. 어제 계단을 올라갈 때 난간도 안 잡았어요. 2달간 마트 들깨가루 먹을 때는 한 계단도 못 올라갔는데 방앗간 들깨가루를 바꾸고 한 달 만에 이렇게 좋아지다니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은 들깨가루인데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 효과가 1000배는 달라진다는 것을 보셨죠?
전통시장 방앗간에서 당일간 들깨가루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방앗간에서 들깨를 눈앞에서 바로 갈아달라고 하세요. 이미 갈아놓은 것을 주면 언제 갈아놓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둘째, 들깨 알갱이 상태를 확인하세요. 깨끗하고 윤기가 나야 합니다. 색이 탁하거나 먼지가 묻어있으면 오래된 것이니 피하세요. 셋째, 한 번에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 2주 먹을 분량인 약 500지 정도면 딱 좋습니다. 그러면 항상 신선한 것을 드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전통시장이 가까이 없어 온라인으로 구입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럴 때는 다음을 꼭 확인하세요. 제조일자가 일주일 이내인 것을 사세요. 그리고 후기를 봐주세요. 예를 들어 갓 볶아서 보내줘서 고소한 향이 산다는 후기가 있는 곳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인천 부평에 사시는 69세 김순옥 할머니는 다리가 안 좋아 시장 가기 힘들어 인터넷으로 주문하셨는데요. 할머니께서 알려주신 후기 속에는 제조일자가 3일 전이었고 봉지를 뜯으니 들깨 특유의 진한 냄새가 퍼져 나오더라는 글이 있었답니다. 할머니는 그런 신선한 들깨가루를 2달 드시고는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선생님, 무릎이 너무 좋아져서 어제 손주 유치원도 데려다주고 왔어요. 버스 타고 내릴 때도 무릎 하나도 안 아팠어요. 이 모든 게 신선한 들깨가루 덕분입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여러분, 이 모든 차이가 신선도에서 비롯됩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실수까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그럼 단돈 1,000원으로 50만원짜리 주사보다 효과 좋은 관절 윤활제를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아무리 들깨가루가 좋아도 다음과 같은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첫째,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입니다.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해요. 이런 약들은 피를 묽게 만드는 약인데 들깨가루도 마찬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둘이 함께 먹으면 피가 너무 묽어져 위험해집니다. 피가 묽어지면 코피가 멈추지 않고 작은 상처에도 출혈이 계속 날 수 있어요. 실제로 충남 천안에 사시는 75세 한동수 할아버지께서도 이런 경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심장 문제로 와파린을 드시다가 무릎 통증 때문에 들깨가루를 한 달 동안 드셨다고 해요. 그러다 어느 날 잇몸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칫솔질할 때마다 피가 나서 병원에 가셨죠. 의사 선생님이 여쭤보셨답니다. 할아버지, 새로 드신 건강보조식품 있으십니까? 할아버지는 들깨가루 드리고 있습니다. 무릎에 좋다고 해서 한 달째 먹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셨대요. 의사 선생님이 놀라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와파린과 들깨가루는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당장 중단하세요. 그날 할아버지는 바로 들깨가루를 끊으셨습니다. 저도 좀 더 일찍 알려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했죠.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들깨가루 복용 전에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임의로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둘째, 수술을 앞두신 분들입니다. 수술 2주 전부터는 들깨가루를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술할 때 피가 멈추지 않을 위험이 커요.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68세 김정자 할머니께서도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무릎 수술하는데 들깨가루 계속 먹어도 되죠? 수술 전에 무릎을 좋아지게 해놓고 싶어서요. 제가 깜짝 놀라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끊으세요. 수술 2주 전부터는 들깨가루 드시면 안 됩니다. 피가 묽어져 수술 중에 멈추지 않을 수 있어요. 할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왜요? 무릎에 좋은 건데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들깨가루는 혈액을 묽게 만듭니다. 수술할 때 출혈이 멈추지 않을 수 있어요. 위험합니다. 할머니는 그날 즉시 끊으셨고 수술 잘 받으신 뒤에 다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평소 설사가 잦으신 분들입니다. 들깨가루는 기름 성분이라 장을 부드럽게 해 변비에는 좋지만 반대로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71세 이영희 할머니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선생님, 들깨가루 먹고 나서 설사가 멈추질 않아요. 하루에 4-5번씩 화장실을 가요. 이거 정상인가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평소부터 장이 약하셨나요? 할머니는 네, 찬물만 마셔도 배가 아픈 체질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들깨가루 양을 줄이세요. 한 스푼 대신 반 스푼만 드세요. 그래도 설사가 나면 드시지 마세요. 할머니는 말씀대로 양을 줄이셨더니 설사가 멎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피세요. 들깨가루를 드신 뒤 설사가 잦아지면 양을 줄이거나 중단하세요. 넷째, 참깨나 들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들깨도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입니다. 특히 참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교차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증상은 이렇습니다. 들깨가루를 먹고 나서 입술이 붓거나 목이 간질간질하거나 두드러기가 날 수 있습니다. 심하면 호흡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들깨가루는 절대 다시 드시면 안 됩니다. 이제까지 혈액희석제 복용 중이신 분, 수술 예정이신 분, 설사가 잦은 분,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조심해야 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 경우만 아니라면 들깨가루는 정말 안전하고 효과 좋은 천연 관절 윤활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윤활제를 관절에 넣어줘도 그 관절을 움직여주는 근육이 튼튼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몸도 기계처럼 움직여야 하거든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쭉 펴세요. 5초간 유지한 뒤 내리고 이번에는 반대쪽 다리를 똑같이 펴고 5초 유지합니다. 이것을 양쪽 다리 각 10회씩 아침 저녁으로 해보세요. 이 운동은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해 관절을 잡아줍니다. 실제로 이순희 할머니도 들깨가루를 드시면서 이 운동을 매일 병행하셨어요. 그래서 2달 만에 지리산 등반까지 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들깨가루를 드시면서 이 운동을 꼭 함께 하세요. 효과가 2배로 좋아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들깨가루는 단돈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천연관절 윤활제입니다. 50만원짜리 주사보다 오히려 320배는 더 효과가 있어요. 다만 4가지 원칙만 꼭 지켜야 합니다. 첫째, 반드시 재래시장 방앗간에서 바로 간 것을 사세요. 마트 제품은 효과가 없습니다. 둘째, 아침 공복에 드세요. 식사하고 나서 먹으면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셋째,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상온에 두면 하루 만에 상해버립니다. 넷째,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세요. 끓는 물을 쓰면 성분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들깨가루를 드실 때 꿀 반 스푼을 넣어 드세요. 효과가 2배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간단한 의자 운동도 같이 하세요. 무릎 주변 근육을 키우면 관절이 더욱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 수술 앞둔 분, 설사 잦은 분, 알레르기 있는 분은 들깨가루 복용 전에 꼭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여러분, 이순희 할머니는 3년 동안 600만원 넘게 병원비를 썼지만 이제는 들깨가루 한 스푼으로 지리산을 오르고 계십니다. 김영철 할아버지는 한 달 동안 효과가 없어 의심했는데 물 온도만 바꿨더니 손주와 축구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병철 할아버지는 2달 동안 마트 들깨가루로 효과를 못 봤는데 방앗간 들깨가루를 바꾸고 한 달 만에 계단을 뛰어 올라가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당장 가까운 재래시장 방앗간에 들깨 500지를 사러 가세요. 그 자리에서 바로 갈아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하루도 미루지 말고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을 마시고 30분 뒤에 들깨가루 한 스푼과 꿀 반 스푼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세요. 또 30분 뒤에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단 2개월만 꾸준히 해보세요. 여러분의 무릎이 20년 전으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손주를 안고 공원 산책을 나가실 수 있습니다. 지팡이 없이 계단도 오르내리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3년간 수천만 원을 들여 찾아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때 여러분과 같은 고통을 겪었거든요. 56세에 한꺼번에 약 12알을 삼키다 응급실에 갈 뻔한 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실만 말하겠다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는 가족이나 친구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병원이 숨기는 건강 비밀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들깨가루를 드시고 효과를 보신 분은 1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